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우리에게 봉오동 전투로 잘 알려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이번 일요일 광복절에 고국땅으로 돌아옵니다. 해방을 2년 앞두고 카자흐스탄 땅에 묻힌 지 78년 만입니다.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에 안장되어 있는 여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올 예정입니다. 얼마나 오고 싶은 조국이었을까요? 그토록 조국의 독립을 꿈꾸며 자신의 모든 걸 바쳐 싸웠던 사람. 1920년 6월 7일 대한민국 독립군의 첫 승리. 그건 봉오동 전투의 승리였습니다. 이 전투는 많은 독립군에게 희망과 사기를 높여주었는데요. 이후 항일투쟁은 더 맹렬히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항일 무장투쟁의 전설 홍범도 장군이 해방 후 죽어서도 오지 못했던 대한민국 조국에 78년 만에 귀환하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승리로 기억되는 두 전투가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인데요.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 청산리 대첩은 김자진 장군으로 기억됩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이름 외에 아는 것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1895년 을미 사변이 일어나고 을미 의병이 일어나자 포수였던 홍범도는 동료 포수들을 규합해 강원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항거합니다. 1907년 고종 퇴위와 군대 해산으로 정미 의병이 일어나고 일제가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을 공표해 포수들의 무기를 압수하려 하자 홍범도는 동료 산 포수들을 모아 다시 걸기를 하게 되는데요. 1908년 일제의 토벌을 피해 연해주 지역으로 망명한 홍범도는 그는 1919년 대한독립군을 창설해 국내 진공 작전을 펼쳤고 압록강 연안의 해산진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간도와 연해주에서 무장 항쟁이 거세지자 일본은 두만강을 건너 독립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1920년 6월 7일 홍범도가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는 일본군을 길림성 왕창현에 봉오동 골짜기로 유인해 공격합니다. 대한민국 독립군의 첫 승리였으며 독립군 연합부대의 대승이었습니다. 홍범도와 대한독립군은 이후 청산리 전투에 참가해 혁혁한 공을 세우는데요. 청산리 대첩 후 거세지는 일본군의 공격을 피해 홍범도와 독립군은 소련 자유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1921년 6월 항일 무장투쟁 역사상 최악의 비극으로 불리는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군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무장 해제를 당합니다. 이후 홍범도는 소련에 남아 한인의 권위공호, 민족의식 고취에 매진했는데요. 나이 70세인 1937년 홍범도는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합니다. 한반도와 만주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던 독립운동의 영웅 홍범도 장군은 카자흐스탄의 고려극장에서 창고지기를 하며 1943년 조국의 해방을 2년 앞두고 생을 마감합니다. 여기에 홍범도 장군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친일파 가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문의 친일의 역사를 숨기고 지우려 해도 역사의 진실은 그렇게 쉽게 감춰지지 않는데요. 온 가족이 모여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른다고 또 태극기를 향해 애국을 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서 자신의 조부와 증조부의 친일 행적을 지울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이런 모습이 친일 행적을 지우기 위한 과장된 쇼였다는 사실만 드러날 뿐인데요. 그는 친일 부역자의 자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친일파의 후손이었던 거죠. 괜히 긁어 부스럼, 망신살이 되어 그의 발목을 잡고 말았는데요. 최재형 국힘당 대선 후보 이야기입니다. 독립운동가로 홍보되고 있는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조부와 증조부 그 일제강점기 행적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 후보 측은 조부의 독립운동 사실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재형 대선 후보 가문의 친일 논란과 관련해 친일 인명 사전을 집필하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은 YTN과 인터뷰에서
최재형 조부와 증조부의 행적은 독립운동가의 삶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완용처럼 1급 친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부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최재형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독립유공자는 아니지만 조부가 독립운동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이를 다시 반박한 겁니다. 최 후보의 증조부인 고 최승현은 1918년부터 1936년까지 강원도 평강 지역의 면장으로 재직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족연구소는 10년 넘게 면장으로 일한 건 그만큼 일제의 신임이 두터웠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승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평경 지역에 오랫동안 면장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지역의 유력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 아들인 최병규, 최병렬 이 두 사람은 면협회 회원까지 됐단 말이에요. 이 면협회 회원이라는 건 뭐냐면 면장이 이제 자문기구인데 일제협력기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선일보. 이 만선일보라고 하는 것은 만주역의 최대의 친일신문입니다. 한글 신문이기도 하고 거기에 만선일보 해림천 지국, 해림 지국을 발전을 축하하는 광고를 내요, 최병규가. 최대 친일신문이 만선일보의 기사 내용을 보면 부친이 해고력에 주장하는 그런 만주 지역에서 독립작을 모집했다.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다. 특히 증조부가 조선총독부의 표창을 받은 사실도 처음 확인됐는데요. 1933년 7월 7일 발행한 조선총독부 관보에 따르면 총독부 상원국은 평창군 유진면 면장인 최승현에게 1932년 10월 1일자로 국세조사 기념장을 수여했습니다. 통상 기념장은 일제의 통치 행위에 적극 협력했을 때 내려지는 상이라는 게 연구소 측 설명인데요. 조부 최병규의 독립운동 여부도 의문입니다. 최재형 후보 측은 조부가 춘천 고등보통학교를 다닐 당시 일제에 맞서 동맹 휴학을 주도했다가 퇴학을 당했다면서 독립운동이 맞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민족문제연구소는 그러나 최병규가 참여한 동맹 휴학 사건은 여태까지 항일운동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다면서 100번 양보의 항일로 인정하더라도 최병규의 20대 이후 행적은 친일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후 행적을 보면 독립운동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행적이고 그리고 평범하게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협회원, 그 다음에 도회원 출마했고 국방금 냈고 이거는 일제의 협력행위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죠. 그런 주장들을 하면 한때 독립운동을 했던 뭐 이강수, 최린, 김한란 이런 사람들도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독립운동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친일파라고 부르죠. 이번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장에 대해 최재형 후보 측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어떤 자격과 근거로 친일이냐 아니냐를 재단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조부 최병규의 독립운동은 지역 언론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아무리 물타기를 하려고 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쏟아져 나온 증거 자료만 봐도 그의 가문은 친일파 가문이었음이 명백해 보이는데요. 물론 조부와 증조부가 친일을 했다고 해서 자신의 삶마저 매도당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해 신분 세탁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연일 잘 모르겠는데요를 남발하는 영구 대선 후보. 땡칠이는 같이 데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니 출마가 가능했던 거겠죠.